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업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앞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북한의 안보 위협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얘기는 아주 무모한 안보 위협인데 그만큼 체제의 붕괴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제가 이제 그런 논리로 쭉 방송해 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일은 갑작스럽게 오잖아요. 통일통을 여러분들 보셨죠?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윤석열 통일 독트린, 그래서 통일 정책의 청사진을 내놨어요. 이제 337 방안이다. 이렇게 지금 쉽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민주평통에서요, 요 여론조사를 했더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요 통일을 지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고, 최근에 그래서 말이죠. 제가 이제 이 통일 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 최근에 전에 이제 우리 대통령 MB 때요. 초대 비서실장을 했고, 중국 대사, 그리고 이제 통일부 장관을 한 유익 전 통일부 장관이 최근에 쓴 책이 있어요. 제3의 성찰, 자유와 통일이라는 책인데, 바로 요 책입니다. 제가 요 책을 최근에 쭉 공부를 했는데요. 많은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은, 요 책이, 그러니까 이제 순수한 학자라기보다는 통일 문제에 관한, 그냥 본래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수십 년 해 오셨기 때문에, 학자도 학자지만은요, 살아있는 통일론을 여기에서 설파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요 제3의 성찰, 유익 전 통일부 장관이 지은 이 책을 제가 강력히 강추해 드립니다. 그래서 요 책자 내용도 함께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일 문제가요, 지금 새롭게 윤 대통령이 해외에서 정상회담을 할 적에도 주로 이 통일 문제를 많이 지금 새로운 어젠다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의 지지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은 우리 국민 모두가 공부를 해야 된다. 더군다나 김정은이 체제의 붕괴가 이제는 가시권에 들어왔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그러기 때문에 통일을 우리 국민 모두가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이 책을 강추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지금 이제 김 여사의 특검, 이것이 이제, 요것도 지금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무려 3번씩이나 추진하고 있어요. 이게 의회 권력의 남용보다도 더 나쁜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야,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의회 정치를요, 이재명의 방탄에만 집중하고 있는 민주당. 요거 4년 후에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김 여사의 특검법,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이거 틀림없이 재의결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민주당에서 요거를 8석만 이탈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동훈한테 당근을, 그러니까 이제 설탕을 뿌리는 겁니다. 선물을 주고 있어요. 요 작업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지금요, 새롭게 또 언론에서, 지금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화영 녹취록이에요. 이화영 녹취록은 불법이잖아요. 이미 우리 국민회에서 고발 조치했어요. 자, 그래서 요게 왜 그러냐? 지금 이화영 항소심이 이제 11월 29일 날 결론이 납니다. 지금 보면은 이화영, 그동안에 저도 이제 보도를 해드렸지만은 심경의 극적인 변화가 예견이 된다. 이게 이제 법조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자, 심경의 극적인 변화의 일단을 보여준 것이 바로 녹취록이에요. 그래서 이 녹취록 파장, 이게 이제 역대급 폭로장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 녹취록 내용이 다시 또, 지금 인구에, 언론에 회자되면서 많은 지금 역풍을, 이재명 역풍이죠. 이화영이가만 딱 불어버리면 이재명이는요, 평생을 징역을 살아야 돼요. 평생. 무슨 놈의 정치 대권입니까?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죠. 예. 국민의 무서운 힘, 이거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문다에 관해서 이제는 이 공식적으로 이제 수사, 이게 이제 입건 단계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다에 대한 경찰의 처분 방향도 임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8.15 독트린의 이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8월 15일 날 이거를 우리가 통일 독트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유를 기반으로 한 통일 독트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핵심을 보면은 3대 비전의 3대 전략, 그리고 7가지 추진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날 처음으로요, 3대 통일 전략에서 지금 이제 가짜 반통일 세력들하고 이제 맞서 싸워야 된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통일을 열망하도록 변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보 접근권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했고, 그리고 7개 추진 방안 중에서는 당국 간 대화 협의체 설치를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요, 최근에 이제 평통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통일이 필요하다. 이게 의견이요. 지금 필요가, 지금 우위가 필요해요. 최저일 경우에도 64%가 됩니다. 이게 23 작년 4, 4분기 때가 최저래요. 64%.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금년도 들어와서 이게 70%대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8.15 전후에서 78%까지 올라갔고 지금은 3, 4분기에는 74.6으로 살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여론은 23%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그러면 남북 대화 협의체 7개 방안 중에서 뭘 제일 우선시하느냐? 우리 국민 여론에 보면은 남북 간 대화 협의체 설치를 최고 우선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인도적 지원, 그 다음에가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인권 개선, 그 다음에가 이제 한반도 포럼을 열어서 지지를 갖다가 이제 견인하고, 그 다음에 이탈 주민의 역할을 갖다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정보 접근권을 확대한다. 이렇게 7가지 방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남북 간의 대화 협의체. 근데 현재로서 보면 요원해 보이는 것이죠.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62.8%가 공감하고, 인권 변화에 대해서도 29.7, 인도적 지원이 아까 24.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인권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제가 이 방송을 다시 하는 이유도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그 한동훈이라는 대표가 인권 변화를 위한 인권재단의 인권이사는 선임하는 게 그렇게 급하지 않아.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감찰관님이 더 급해. 이 연계고리를 잘라야 돼.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보면은 국제사회 연대 인도적 지원과 함께 인권 문제, 인권의 변화를 위해서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요게 29.3%, 7%나 돼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외면한다? 이러면은 우리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협력 대상을 3력 대상으로 보는 게 34.8%인데 경계 대상으로 보는 것도 무려 21.2%로 높아요. 그리고 적대 대상으로 봐야 된다가 18.8%입니다. 지원 대상은 12.2%밖에 되지 않아요. 이걸 보면 문재인 정권과 노무현 정권, 그 다음에 DJ 정권이 얼마나 대북 정책을 잘못 추진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그러면 통일 문제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어떤 책이 좋을까 하고 제가 최근에 나와 있는 책들을 쭉 한번 사가지고 봤어요. 그랬더니 요 지금 자료화면에 나와 있는 제3의 성찰, 자유와 통일이라고 하는 요 책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 그렇게 어렵게 되어 있지 않아요. 쉬우면서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현실적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제 유익 전 통일부 장관이요. 이 보시대단, 여러분들 보시대단 아주 유명한 통일의 이제 기업체인데, 보시재단에서 1년간 그 초대를 했어요.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빙하러 갔을 때 거기에서 아주 유력 인사들, 그 사계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직접으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독일 통일이 준 그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요거를 전부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어요. 그리고 그 외, 대한민국도 통일이 되면 통일의 부작용을 막는 게 통일을 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유익 장관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 이 unsatisfied 된 부분이 뭐냐? 요거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요. 그래서 통일이 됐을 때 부작용을 줄이는 게, 우리가 독일이 얼마나 많은 부작용 때문에 힘들었는지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을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했어요. 다양하게. 그래서 이게 말이죠. 이 책이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이게 두꺼워요. 412페이지나 됩니다. 그러니까 역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썼고, 이게 장르가 말이죠. 무려 8장이나 돼요. 8장. 8장이나 되고, 참고문헌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인터뷰한 사람들도 명단도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전문 지식이 없는, 그 다음에 전문가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은 그 해안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책을 제가 강추하고요. 유익 장관의 이제 프로필은 다 아시겠지만은, 요거 이제 유익 장관은 이제 어떤 분이시냐, 요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고 독일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전부 독일어로 전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이제 그 공부를 하시고 서울대 교수를 평생 했습니다. 정부에 들어오기 전까지. 고등학교는 이제 상주가 고향이니까 상주고등학교. 그리고 현재도 육사에서 석자 교수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과거에 육사 교수를 했으니까. 그리고 서울대 교수를 평생 했으니까 명예교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이사장. 그 지난번에 9억을 쾌척했지 않습니까? 통일부에. 그래서 2011년에서 13년까지 36대 통일부 장관, 주중대사, 그리고 대통령 실장. 그리고 뭐 이제 본래 지리학과 교수다 보니까 세계 지리학 연합회 사무총장 됐어요. 그래서 지리학에 전공을 하신 분이죠. 서울대학교에서 교무처장도 하시고. 그래서 이 책이 말이죠. 굉장히 통일 정책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 책을 꼭 사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젊은 세대 2030이 통일의 주인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이제 후손들에게 통일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정치권 뉴스로 돌아가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요거에 관해서 지금 이 민주당에서요, 본격적으로 한동훈을 공작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한테 선물을 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 국민에서 그걸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기에 독소 조항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독소 조항. 그래서 이 독소 조항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정말로 싹 다 없앨 것인지. 지난번에 3자 최상병 특검법도 한동훈이가 주장한 3자 특검법을 갖다 반영시켜준다 해놓고 진구는 다 빼먹고 가짜만 갖다 박아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민주당에서조차도 한동훈이를 무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공작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독소조항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을 싹 다 빼주겠다. 그러면 8명 정도는 빼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악의 씨를 한동훈이가 뿌린 게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왜 이게 특검에 지금 현재 민주당은 집중하느냐? 요거 사력을 걸고 총선 이후 1호 특검이 김여사 특검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사력을 베는 것이고, 김여사 특검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이게 징검다리예요. 그게 목표가 아니야. 김여사 특검은 재물을 삼는 거고, 그거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현재는 탄핵 분위기가 익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익지 않은 것이 이번에 집회를 해보니까 딱 느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대치, 그러니까 내용 면에서나 숫자 면에서 실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탄핵으로 넘어가는 데는 역부족이다. 예, 역부족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틀림없이 이거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의견을 가야 되는 게 분명했는데, 이게 또 역부족이야. 3번씩 해서 실패한다? 더는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이를 공작 대상으로 삼고 어떤 선물을 줄 것이냐, 여기에 매몰차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으로 보면은요, 바로 내일이죠. 법사위 법안소위에 이걸 넘겨서 8일날 이 법사위의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왜?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그리고 정청래 선수가 있으니까 싸움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서 14일날 본회의에 보고하면 이게 이제 거부권 행사잖아요. 그러면 28일날 재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한 달 정도간 집중적으로 한동훈이를 작업하겠다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알려나 모르겠네요. 이 위험성을. 예. 자, 그래서 김여사 특검을 매몰차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 다시 김성태, 그러니까 이화영 녹취록이 인구의 그리고 언론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거 왜 그럴까요? 우선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여러분들도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재명이 뭡니까? 법원 로비, 재판 로비잖아요. 그래서 1심 판사한테 180억을 썼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만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2심 판사는 칼로 찔러도 바늘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더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유죄 판결. 이게 300만 원 유죄 판결을 받아갖고 대법으로 넘어가니까 김만배가 자기 운동장이 된 것이죠. 권순위를 갖고 놀아가지고 8번 면접을 하고 8번 이제 자작하고 대법원으로. 그리고 이제 화천 내용. 그 대법관을 그만두고 나서 2달 만에 자기네 고문으로 모셔와가지고 1억 5천만 원의 대가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요게 이제 50억 클럽 들어간 1차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 내용이 이제 이 녹취록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된 겁니다.
재판 로비.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하나는 바로 이해찬과 연계된 것이에요. 이게 재판을 도와줬고, 그 다음에 이해찬, 이 광장에다 돈을 대줬고, 그래서 자기는 김성태가 두렵다. 김성태가 두렵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김영태 변호사가 민변 출신인데 김영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하나도 걱정하지 마. 그거 조금은 부풀려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언론에 다 나왔잖아. 뭘 겁나 또 있나 이 사람아. 딱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뭐라고 그래요? 아 그렇지 않아. 두려워. 자 이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또 하나의 물증이 됐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 김성태하고 이재명이하고 그리고 이화영까지 싹 싸잡아서 뇌물공여, 정치자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어요. 왜? 이걸 보면은 이재명과 김성태가 얼마나 뿌리 깊은 사이인지 이게 충분히 아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거를 고발하다 보니까 이제 떨고 있는 게 또 누구냐? 이화영, 이재명만 떠는 게 아니라 이해찬도 떠는 거예요. 왜? 거기에 내용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거기 내용이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 파급력이 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께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거기 내용을 보면은요. 거기 내용을 보면은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뭔 것들이 나왔느냐? 그게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래서 우리 국민에서는 한 편의 범죄 누아르 영화가 연상이 된다. 그래서 재판 로비 현상,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나와 있고 쪼개기 후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해찬이가 가지고 키워왔던 광장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지원까지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요거를 그 녹취를 갖다가 이 김태형 변호사가 했는데 요 녹취록에 이제 구체적인 이화영이가 직접 한 내용을 보면은 발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두렵다. 그거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것이 더 크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다. 저희가 이 지사 조직을 관리했다. 광장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깊은 범죄 행위가 전부 이화영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용도가 뭐냐? 이게 결국은 이화영이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그리고 김태희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결국은 이화영과 이재명이를 또 죽이는 또 구속사유가 되는 어마어마한 범죄의 물적 증거다. 이렇게 지금 나와서 고발 조치를 한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 교도소에서 이런 불법 녹취, 아니 평소에도 불법 녹취는 불법인데 교도소에는 이런 녹취 기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갖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거 법 위반이 맞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가 또 하나의 지금 이재명의 발목을 잡는 것이고 이러한 이화영의 폭로 내용은 가히 역대급 폭로다. 이재명이가 상상도 못한 역대급 폭로다. 이렇게 해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대북 송금 하나만 갖고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신진호 부장판사한테 이재명이가 선물 주는 게 뭐예요? 우선 판사를 마음대로 증언할 수 있게 경력만 5년으로 딱 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왜냐? 지금 이제 7년으로 넘어가고 10년까지 법조 경력을 갖고 있어야만이 판사를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는데 5년으로 딱 잘라버렸어. 얼마나 판사들이 많이 양산이 되겠습니까? 큰 선물을 준 거예요. 사법부의 수건이 뭐냐? 판사 증언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또 하나 이 신진호에 대한 선물은 뭐예요? 지금 최근에 김우영이 최측근 요 인간이 김태규죠. 김태형이는 이화영 이 녹취를 한 친구고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 부위원장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일개 판사 주제에 어디다 대고 큰 소리 치고 난리야 했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엄중 경고하고 나서 또 엄중 경고선에서 끝나지 않고요. 지금 정무조정실장은 당직을 박탈해버렸어요. 이게 아주 핵심 자료인데 이 정도로 신진호 부장한테 법원한테 쩔쩔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역대급 폭로 이화영에 요게 딱 터져버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골로 가는 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김우영까지 딸릴 정도로 절절 벌벌 기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녹취록이 안 나왔으면 김우영이를 당직까지 사퇴시켰겠어요. 그냥 판사 자격을 좀 완화시킨 데서 끝났겠지. 그래서 이 이화영의 녹취록이 역대급 폭로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문다에 관련된 경찰청의 중간 수사 결과를 보는데요. 우선요, 이 문다에 대해서는 좀 입건 조치했다.
이권 조치라고 하는 것을 법률적으로요, 수사 전 단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은요, 영등포구 오피스텔 건물을 투숙객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숙객에 대한 진술도 확보할 예정으로 있다. 그래서 입건의 조사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법은 뭐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숙객들의 참고인 진술을 받았고 외국인 투숙객에 대해서도 신원을 확인해서 참고인 조사를 벌릴 예정으로 있다. 예. 그리고 왜냐하면 투숙객은 참고인이기 때문에 강제 수사할 수가 없어서 참고인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어비앤비에 대해서도 수사를 협조할 예정으로 있고 택시기사가 진단서는 안 냈지만은 사고 내용 전체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얼마든지 치상 위험 운전 치상 혐의가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이 검찰 송치하고 수사 종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수사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법리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 현재로서는 문다희한테 추가 소환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다. 그리고요, 법을 따져보니까 지금 이제 에어비앤비 여기에 이제 걸려 있잖아요. 이게 불법 등록 영업이잖아요. 최대 징역 2년을 지금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문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내리도록.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많은 범죄 그리고 이제 검찰의 수사에 저항하고 있는 문다인데 지금 전주지검에서 최근에 불렀는데 아예 안 가버렸잖아요. 가서 묵비권을 행사한 게 아니라 나는 참고인이야 안 가도 돼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출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성찰하겠다, 반성하겠다 했는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문다이도 우리가 계속 때려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